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10대 참전 용사 영웅이 영상을 통해서 송출된다고 합니다. 본초에 따르면은 정전협정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서 한미연합군사령부와 공동으로 대한민국의 자유수호에 크게 기여한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을 비롯한 한미 참전용사 10대 영웅을 선정하고 이를 영상으로 제작해서 20일부터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송출한다고 밝혔습니다. 타임스퀘어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큰 광고적 효과를 지닌 장소입니다. 10대 영웅을 비롯한 양국 참전 용사들의 위대한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를 표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어가자는 의미를 전하기 위한 것으로 10대 영웅의 모습을 담은 30초 분량의 영상을 타임스퀘어에 위치한 대한민국 기업의 전광판 삼성과 LG 전광판을 통해서 하루에 약 600회 이상이 송출된다고 합니다. 10대 영웅은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70년을 이어온 한미동맹의 역사에 큰 역할을 한 인물을 중심으로 선정했습니다. 한미 참전용사 10대 영웅에는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 벤 플리트 부자, 윌리엄 쇼 부자, 딘 헤스 공군 대령, 랄프 퍼켓 주니어 육군 대령, 김영옥 미국 육군 대령, 백선엽 육군 대장, 김두만 공군 대장, 김동섭 육군 대령, 박정모 해병대 대령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먼저 너무나도 유명한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은 6.25 전쟁에서 아군 지휘는 물론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하여 전세를 순식간에 역전했으며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한 영웅입니다. 조수, 간만의 차 등으로 인한 작전 수행의 어려움과 미국의 반대도 불구하고 소신 있게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해서 성공을 거뒀습니다. 벤 플리트 부자는 무려 2대에 걸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벤 플리트 장군은 미 8군 사령관으로 참전하여 승산이 없는 전쟁이니 동경으로 철수해야 된다는 참모의 건의에도 굴하지 않고 전선을 지킨 명장이었으며 그의 아들 제임스 벤 플리트 2세는 폭격기 조종사로 참전하여 1952년 4월 임무 수행 중 적의 대공포 공격을 받고 실종됐습니다. 그를 찾기 위한 적진에서의 수색을 아버지 벤 플리트 장군이 아군의 인명 손실을 우려하여 중단시키기도 했습니다. 참전을 앞두고 전우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편지를 남겼던 청년 벤 플리트는 그렇게 실종 전사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쇼 부자 또한 2대에 걸쳐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했는데요. 윌리엄 쇼는 선교사로 주한미군 군목으로 자원 입대하여 한국 군대에 군목 제도를 도입했으며 그의 아들 윌리엄 해밀턴 쇼는 하버드에서 박사과정 수학 중 6.25 전쟁 발발 소식을 듣고 미 해군에 재입대했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 시 정보 장교로서 작전 성공에 기여했으며 서울 수복 작전을 위한 정찰 임무 수행 중 적의 총탄을 맞고
28살에 꽃다운 나이에 전사했습니다. 딘 헤스 공군 대령은 1950년 7월 대구 기지에 도착한 이후 한국 공군 전투기 조종사 양성 훈련을 포함하여 1년 동안 250회에 걸쳐 전투 출격을 하는 등 한국 공군의 대부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일사후퇴 때는 중공군의 진격으로 위험에 처했던 서울의 전쟁고와 950명과 고아원 직원들을 구출하여 제주도로 피난시키는 등 따뜻한 인류애를 실천했습니다. 랄프 퍼켓 주니어 육군 대령은 1950년 11월 청천간 북쪽의 전략적 요충지인 205 고지 점령 때 수류탄에 맞고도 작전을 지휘하는 등 중공군에 맞서 활약했습니다. 심각한 부상으로 움직일 수 없게 됐음에도 대원들이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자신을 남겨두고 떠날 것을 명령한 것은 그의 투철한 군인 정신을 보여준 일화로 유명합니다. 김영옥 미국 육군 대령은 재미교포로 제2차 세계대전 참전 후 전역을 하였는데 6.25 전쟁이 발발하자 부모님의 나라를 구하겠다며 미군 예비역 대위로 자원 입대했습니다. 1951년 5월 구만산 탑골 전투와 금병산 전투에 참전, 사기가 떨어진 부대원을 독려해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특히 2018년 한국인 이름을 딴 미국 최초의 고속도로인 김영옥 대령 기념 고속도로의 주인공입니다. 백선엽 장군은 6.25 전쟁에서 국군 제1사단을 지휘하여 칠곡군, 가산, 동명면 등지를 아우르는 다부동 전투에서 미군과 함께 북한군 무려 3개 사단을 경멸했습니다. 백선엽 장군은 내가 후퇴하면 나를 쏘고 가라 는 말을 남김으로써 임전무태의 군인 정신을 실천했습니다. 김두만 공군대장은 6.25 전쟁 중 대한민국 공군 최초로 100회 출격을 달성, 김신 장군 등과 함께 승호리 철교 폭파 작전에도 참여했습니다. 승호리 철교는 미 공군이 500회 출격으로도 폭파하지 못한 것을 저고도 폭격으로 14회 만에 폭파하여 적 후방 보급의 요충지를 차단하는 전공을 세웠습니다. 김동석 육군 대령은 1950년 9월 미 8군 정보연락 장교로 서울 탈환 작전을 위한 결정적인 적군 정보를 수집, 유행군 사령부에 제공함으로써 서울 탈환 작전에 크게 기여했으면서 박정모 해병대 대령은 서울 탈환 작전 시 소대원을 인솔하여 시가전을 전개하고 중앙청에 인공기를 걷어내고 자랑스러운 태극기를 개항했습니다. 국가보안처장에 따르면은 정전협정 및 한미동맹 70년을 맞아 한미 참전용사 10대 영웅을 선정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70여 년 전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친 10대 영웅을 비롯한 참전 용사들의 위대한 희생과 헌신이 굳건한 한미 동맹의 토대가 되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이다 며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술로 독자 설계 건조된 해군의 두 번째 3,000톤급 잠수함 안무함의 인도 인수식을 4월 20일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시행했습니다. 방위사업청 한국형 잠수함 사업단장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해군과 기품원, 국가연, 대우조선해양 등 주요 관계기관, 귀빈이 참석을 했는데요.
행사에는 개식사를 시작으로 국민의례, 경과보고, 인도, 인수, 서명, 인수, 유공자 보상 수요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건조 및 시운전을 마친 안무함은 해군과 조선소 간 함정 인계 인수소에 서명함으로써 조선소에서 해군으로 정식 인도된다고 합니다. 안무함은 한국 해군의 30여간의 잠수함 운용 경험과 조선소의 함 건조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는 최첨단 기술로 구현되었는데요. 특히 주요 무기 체계를 국내 독자 개발하였고 최신 연료 전지와 최첨단 소음 저감 기술 등을 적용하여 현재 운영 중인 잠수함보다 전투 수행 및 작전 지속 능력과 은밀성, 생존성이 대폭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함수 수평 발사 체계를 이용한 유도탄, 어뢰, 기뢰 등 다양한 무장을 운용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수직 발사 체계에는 발사하는 탄도 유도탄으로 지상 핵심 표적에 대한 정밀 타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유사시 전략적 타격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기존의 잠수함 대비 선체가 커졌음에도 음향 무반향 코팅제, 이중 탄성 마운트 등 최신 소음 저감 기술을 적용하여 기존 잠수함 이상의 은밀성을 확보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국산 연료 전지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공기 불요 추진 체계를 탑재하여 장시간 수중 작전 지속 능력을 보유하였고 장거리 항해 능력을 갖추어 대양 작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투 체계와 소나 체계를 국내에서 연구 개발하여 탑재하였는데요. 특히 소나 체계는 기존 잠수함보다 우수한 탐지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안무함은 도산 안창호함에 이어서 최초로 적용된 최신 어뢰 기만기 발사 체계의 성능을 강화하여 생존성 측면에도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안무함 인도는 국내 독자 기술로 잠수함 설계 및 건조를 성공적으로 이룬 쾌거로서 잠수함 건조 산업의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한국이 국제 방산 시장에서 주요 잠수함 수출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장보고 잠수함의 국산화 비율은 76%로 기존 장보고급 잠수함에 비해 약 2배 이상 향상되었는데요. 국산 장비의 활용으로 적극적인 기술 지원은 물론 신속한 정비가 가능하여 전력화 이후 운영 및 유지 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다고 하네요. 또한 잠수함은 대양 작전과 장기 작전 수행에 최적화된 잠수함으로서 이러한 잠수함 확보가 필요한 국가들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데요. 특히 중어뢰와 유도탄, 자항규례 등 우리가 연구 개발한 무장들을 잠수함과 패키지로 수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잠수함 방산 수출 시장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보고 사업을 주관하는 방사청 한국형 잠수함 사업 단장은 오늘 안무함의 성공적인 인도로 선도함인 도산 안창호함에 이어 우리의 선진화된 잠수함 기술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다라고 이야기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건조될 후속함들의 성능을 점진적으로 더욱 향상시켜 잠수함 강국으로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이날 취역한 안무함은 앞으로 약 8개월간의 전력화 훈련을 통한 작전 수행 능력 평가를 거친 후 2024년에 실전 배치되어 전방위적 위협에 대응하는 국가 전략 무기로 활약하게 됩니다. 오늘 자랑스러운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 구독 화면에 보이는 버튼 눌러서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